네, 러시아는 이렇게 대북 제재안이 채택될 필요는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민간 항공기가 해외에서 급유할 경우 허용을 한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간 것인데요. 러시아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쿄 특파원 연결합니다. 최명신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일본 언론들이 제재안 수정 내용을 보도했다는 것인데 당초 초안에서 어떻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네, 일본 NHK와 교도통신 등은 애초 오늘 새벽 채택될 것으로 예상됐다가 내일 새벽으로 연기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이 일부 수정됐다고 전했습니다. NHK가 입수한 수정된 최종 결의안에는 북한에 대한 항공유 수출 금지에 관한 항목에 예외 조항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북한 민간 항공기가 해외에서 급유할 경우 허용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들어간 겁니다. 해외 급유는 연료 판매와 공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 항공기에 대한 제재 강도가 다소 약해진 셈입니다. 또 도항 금지와 자산 동결 등의 제재 대상자 목록도 변경됐습니다. 초안에는 조선광업 무역개발회사의 러시아 주재 간부 한 명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간부가 삭제돼 최종적으로 16명이 됐습니다. NHK는 명단에서 삭제된 간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광물자원 거래를 담당하는 인물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민간 항공기의 해외 급유 허용과 제재 대상 간부 한 명이 삭제된 것은 미국이 최근 회람한 결의안 초안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러시아가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이후 다른 안보리 2사국들이 동의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어제부터 일부 항구에서 북한산 광물 수입 금지에 돌입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북중 국경지대에 있는 라오닝성 단둥시의 한 무역 관계자를 인용해 항만 당국으로부터 북한산 광물 수입을 금지한다는 통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압록강 대교에 중국 쪽 세관을 통해 어제 오전 70여 대의 차량이 북한에서 들어왔지만 석탄으로 보이는 물건을 실은 차량은 한 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